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유럽인입니다. 한국식 급식은 필요 없어요. 왜 아시아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고요? 거센 민원이 빗발쳐 오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 급식에 대해 학부모들과 일부 교사가 팽배하게 맞서며 한치의 양보 없이 고성이 오가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엘레나 로페즈라고 합니다.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자 열심히 공부했었는데요. 메이크업은 섬세한 한국인의 독보적인 손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에 자연스레 한국으로 공부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청담동의 번화가를 걷는데 가로등 불빛이 마치 저를 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었던 꿈을 안고 서울로 오게 된 저는 유명 메이크업 스튜디오에서 조수로 일하며 한국 생활을 시작했죠. 처음엔 언어 장벽이 높았지만 한국의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서울은 독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언제든 배달되는 음식,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 모든 것이 신기했죠. 특히 밤늦게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다는 점이 독일 출신인 저에겐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화장품 알레르기로 병원을 찾았을 때 강민우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피부과 의사였던 그는 영어로 친절하게 저를 대해주었고 저는 그의 따뜻한 마음씨에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진료 후 병원 카페에서 우연히 다시 마주쳤을 때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죠. 한국은 어떠세요? 적응하기 힘들진 않으신가요? 처음엔 단순한 호감이었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저희는 서로의 문화 차이를 넘어 깊은 감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우 씨를 통해 한국의 효 문화를 배우게 됐어요. 매주 일요일 그의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모습, 명절마다 정성껏 준비하는 모습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차 그 깊은 정서를 이해하게 됐죠. 결혼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민우 씨의 어머니가 알려주신 레시피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면서 한국 음식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식탁에 오르는 다양한 채소 반찬들, 발효식품의 깊은 맛, 그리고 무엇보다 균형 잡힌 영양소. 독일에서 자란 제가 이런 식문화를 접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예약 없이도 바로 진료받을 수 있고 의료비도 저렴한데 퀄리티는 오히려 더 좋았죠. 한 번은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갔는데 독일에서라면 일주일은 기다려야 할 검사를 당일에 모두 받고 약까지 처방받았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구나. 하지만 행복했던 순간도 잠시 민우 씨는 폴란드 브로츠와프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두려움이 컸어요. 한국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뒤로하고 다시 유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하지만 남편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용기를 내어 짐을 쌌습니다. 폴란드에 도착한 첫날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어요. 유럽의 건물들, 거리의 풍경은 제가 자란 독일과 비슷했지만 이제 제 마음은 이미 한국에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한국에서 배운 요리 실력으로 민우 씨를 위해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를 만들며 향수병을 달랬죠. 다행히 폴란드에도 아시안 마켓이 있어서 기본적인 한국 식재료는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폴란드의 식문화에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했던 신선한 채소와 다양한 반찬이 여기서는 사치였죠. 식당에 가도 주로 튀긴 음식, 짠 음식, 그리고 설탕이 듬뿍 들어간 디저트뿐이었어요. 민우 씨도 점점 체중이 늘고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우리 아들 지한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어요. 첫날 급식 메뉴표를 보고 깜짝 놀랐죠. 월요일 냉동 피자, 화요일 소시지와 감자튀김, 수요일 햄버거와 콜라. 한 주 내내 이런 식이었습니다.
영양소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균형 잡힌 급식과는 천지 차이였죠. 이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식사인가요? 첫 학부모 모임에서 조심스럽게 질문했더니 다른 부모님들은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먹여야죠. 채소는 어차피 안 먹어요. 라는 답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학교에 방문했을 때였어요. 급식 시간에 아이들 대부분이 음식을 남기고 대신 자판기에서 과자와 탄산음료를 사 먹고 있었습니다. 지한이도 친구들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밤에 잠을 못 자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자 교장 선생님은 냉담했어요. 여기는 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산이 부족하고 전문 영양사나 조리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어요. 교장의 말에 한국의 무상급식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때 방과 후 교실에서 마르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녀도 두 아이의 엄마로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죠. 요즘 애들은 집에서도 과자만 찾아요. 뭔가 변화가 필요해요. 그날 밤 민우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처럼 건강한 급식을 여기 아이들에게도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죠. 그럼 한식 프로젝트를 시작해보는 게 어때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마르타 선생님을 만나 저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한국식 급식을 폴란드 학교에 도입하는 거대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정의 마음으로 이 차가운 유럽의 학교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마르타 선생님과 함께 한식 프로젝트의 첫 단계를 계획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들이 한국 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아보는 것이었죠. 학교 측의 허락을 받아 작은 시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밤새 준비했어요. 민우 씨도 퇴근 후 도와주며 김밥 많은 법을 배웠죠. 우리 부부는 한국에서 가져온 김과 고추장, 참기름으로 200인분의 김밥과 양념치킨을 준비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지만 아이들의 반응을 생각하니 설렘이 더 컸어요. 다음 날 시식회가 열렸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검은 김을 보고 의아해했어요.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까맣죠? 하지만 첫 입을 떼고 나서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와, 맛있어요. 더 주세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특히 양념치킨은 폭발적인 인기였어요. 폴란드 아이들도 매콤달콤한 맛에 금세 매료되었죠. 이 시식회의 성공으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학부모 모임에서 한국 급식 시스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한국 학교에서 직접 찍어온 급식 사진들과 영양 분석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죠. 한국에서는 영양사가 직접 균형 잡힌 식단을 계획하고 신선한 재료로 매일 조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무상으로 제공돼요. 처음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회의적이었어요. 그건 한국이니까 가능한 거겠죠. 우리는 예산도 시설도 부족해요. 하지만 몇몇 학부모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의사인 카롤리나 씨가 큰 지지를 해주었죠. 아이들의 비만과 주의력 결핍이 식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이 프로젝트는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카롤리나 씨의 지지에 힘입어 학교 측에 정식으로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제안했어요. 놀랍게도 교장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산은 제한적이지만 한 달만 시도해보죠. 결과가 좋으면 계속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조리였어요. 학교 급식실 조리사들은 한국 음식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죠. 다행히 한국에서 요리사로 일하다 폴란드인과 결혼해 이주한 박선영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조리사들에게 한국 음식 기본기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첫 주는 정말 바빴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학교에 가서 조리사들과 함께 요리했죠. 김치볶음밥, 잡채, 불고기, 두부조림.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메뉴부터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양념의 조절이었죠. 너무 맵지 않게, 하지만 한국 음식 고유의 맛은 살리면서. 두 번째 주가 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급식을 남기는 양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심지어 몇몇 아이들은 오늘은 무슨 한국 음식이에요? 라고 기대하며 물어보기도 했죠. 특히 채소를 자연스럽게 섞은 비빔밥이 인기였습니다. 평소에 채소를 전혀 안 먹던 아이들도 고추장 소스와 함께라면 기꺼이 먹었어요. 세 번째 주에는 부모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돌아가며 급식 시간에 방문해 직접 맛보고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었죠. 마르타 선생님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시스템은 학부모들의 참여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끝나갈 무렵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담임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집중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거죠. 특히 오후 수업 시간에 졸거나 산만해지는 아이들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 한 달 만에 일어났다니. 제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어요. 한식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갑작스러운 저항이 시작됐어요. 학교 앞에 전단지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유럽 전통 식단을, 문화 침략을 멈춰라. 그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죠. 처음엔 소수의 목소리라 생각했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학교 이사회 회의에 참석했을 때 바칠라프 씨라는 학부모가 강하게 저를 비난했습니다. 우리는 유럽인이에요. 왜 우리 아이들이 아시아 음식을 먹어야 하죠? 이건 우리 문화를 해치는 일입니다. 그의 의견에 다른 학부모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일부 교사들까지도요. 한국식 급식은 필요 없다는 목소리가 커져갔죠. 심지어 학교 신문에 한식 급식, 우리 전통을 위협하다라는 기사까지 실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바칠라프 씨가 교육청에 공식 항의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어요. 그는 한식 급식이 폴란드의 식문화 정체성을 해친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날 밤 민우 씨와 함께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단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일이었는데 왜 이런 반발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해야 할까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기 전 지한이가 제게 물었어요. 엄마, 오늘도 맛있는 비빔밥 나와요? 친구들이 다 좋아한대요. 아들의 순수한 말에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어요. 학부모들이 두 무리로 나뉘어 논쟁하고 있었죠. 한쪽은 바칠라프 씨를 중심으로 한 반대파, 다른 한쪽은 카롤리나 씨가 이끄는 지지파였습니다. 카롤리나 씨가 제게 달려와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한 달간의 급식 개혁 후 보건실 방문 횟수가 30% 감소했대요. 특히 소화기 문제와 두통으로 오는 아이들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또한 체육 시간에 아이들의 지구력이 향상됐다는 보고도 있었죠. 이 예상치 못한 데이터가 상황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반대했던 학부모들도 점점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데 누가 반대할 수 있겠어요? 위기가 지나가고 한 달 후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왔어요. 폴란드 교육부에서 우리 학교의 한식 급식 프로그램을 모범 사례로 선정한다는 공문이 왔던 거죠. 처음엔 그게 진짜인지 확인하느라 교장 선생님과 함께 공문을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공문에는 영양 균형과 학생 건강 증진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 혁신적 급식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교육부 장관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는 날 긴장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침부터 조리사들과 함께 특별 메뉴를 준비했죠.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 모두 폴란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들이었습니다.
장관님은 급식실을 둘러보고 아이들이 비빔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직접 한 그릇을 받아 맛을 본 후 엄지를 치켜 세웠죠.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건강급식 프로그램의 시범학교로 우리 학교를 지정한다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정부 지원금으로 더 나은 시설과 전문 인력도 갖출 수 있게 됐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한때 우리를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바칠라프 씨도 변했죠. 어느 날 그가 부끄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아이가 집에서도 채소를 먹기 시작했대요. 예전엔 브로콜리만 봐도 울었는데 지금은 김치까지 찾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주말에 한국 식료품점을 찾아다닌다며 웃더군요. 그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저희 팀에 합류했어요. 이제 그는 가장 열성적인 한식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마르타 선생님의 제안으로 급식 혁신을 위한 학부모 협회를 정식으로 설립했어요. 첫 회의에는 무려 10명의 학부모가 참석했죠. 이제 우리의 목표는 더 커졌습니다. 폴란드 전역의 학교에 건강한 급식 모델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급식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도 개최했죠. 영양사, 조리사, 교육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어떻게 제한된 예산 안에서 건강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논의했습니다. 우리의 활동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폴란드 최대 일간지에 한국식 급식이 아이들의 건강을 바꾸다라는 특집 기사가 실렸고 텔레비전 인터뷰 요청도 쏟아졌죠. 민우 씨와 함께 출연한 토크쇼에서는 한국의 급식 시스템과 식문화의 우수성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김치의 발효 과정과 영양학적 가치에 대해 설명했을 때 진행자와 시청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이었어요. 곧 다른 도시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크라쿠프, 그단스크, 포즈난. 폴란드 주요 도시들의 학교에서 우리의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쏟아졌어요. 주말마다 민우 씨와 함께 다른 도시로 강연을 다니며 한국 급식의 장점을 알렸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6개월 후 학교에서 열린 건강축제였어요. 아이들이 직접 한국 음식을 만들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했죠. 지한이는 친구들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치며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이 함께 어우러진 축제 현장을 보며 문화의 융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꼈어요. 민우 씨와 함께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이 밀려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우리 아이를 위한 변화였지만 결국 더 많은 아이들의 건강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죠. 한국에서 배운 정성과 정의 문화가 이곳 폴란드에 뿌리내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한식 레볼루션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도 퍼져나가고 있어요. 독일, 체코, 심지어 영국에서도 문의가 오고 있죠.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도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세계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류가 아닐까요? 이렇게 한국 음식이 폴란드의 작은 학교에서 시작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의 음식에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다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정과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그 정성과 균형 잡힌 식문화가 이제 다른 나라 아이들의 건강까지 지키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다음에 한국에 가면 더 다양한 음식을 배워서 폴란드 아이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특히 아직 도입하지 못한 계절 김치와 약식 같은 건강식들이 기대되네요. 오늘 엘레나 어머니가 보내주신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폴란드 학교에 한국 음식이 이렇게 큰 인기를 끌다니 흐뭇한 일이네요. 한식의 건강함과 맛이 세계 곳곳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 감동이었습니다.